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있어도 혼자 늙도록 설계된 존재는 아닙니다. 70을 넘기면 어느 날 문득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었는데도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마치 세상과 나 사이에 얇은 막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입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고 어디가 불편한 것도 아닌데 가슴 한쪽이 괜히 서늘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이런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혹시 나만 모르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닐까? 혼자 사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만한 큰 불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엔 마음이 계속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억과 관련된 걱정은 더 그렇습니다. 약속이 하나 떠오르지 않는 날,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잠시 멍해진 순간,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 나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곧바로 한 단어를 떠올립니다. 치매. 이 단어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충분히 큰 소리로 울립니다. 70대에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이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누군가 옆에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 일 없는 척 하루를 보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다들 이쯤 되면 비슷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봅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수많은 자료와 실제 사례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이 지점에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불안은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미 늦었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오히려 몸과 뇌가 아직 깨어있기 때문에 보내오는 아주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아침 갑자기 찾아오는 일이 아닙니다. 치매는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생활의 리듬이 하나씩 무너질 때 시작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삶에서는 그 무너짐이 더 쉽게,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들쭉날쭉해지고 식사는 배고플 때 아무거나로 때우게 되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편안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는 이 상태를 편안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뇌는 원래 예측하고 반응하고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줄어들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판단이 반복되면 집중력이 느려지고 기억을 꺼내는 속도가 늦어지고 결국 스스로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뇌세포가 다 사라진 상태, 되돌릴 수 없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계와 건강연구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매는 단순히 뇌의 병이 아니라 삶 전체의 사용량이 줄어든 결과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뇌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면 속도를 늦추거나 흐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보고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도 생활 습관이 정리되고 자극의 방향이 바뀌면 뇌의 반응성이 다시 살아나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안을 키우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 사는 당신에게 아직 충분한 선택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아도,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비싼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치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기억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아주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혼자 사는 70대 시니어에게서 치매 위험이 더 자주 관찰되는지, 그 원인을 병이 아닌 환경의 관점에서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매는 결국 머리가 나빠져서 오는 병이라고, 유전이 있으면 어쩔 수 없고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연구를 살펴보면 이 생각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크게 놓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같은 나이, 같은 건강 상태임에도 어떤 사람은 기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무너지는 현상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뇌의 크기나 타고난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하루를 살아왔는가였습니다. 특히 70대 이후 혼자 사는 시니어에게서 기억 저하와 인지 기능 저하가 더 자주 관찰된다는 보고는 국내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혼자 산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혼자 살면서 만들어지는 특정한 생활 구조입니다. 혼자 살면 누가 시간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식사를 챙겨보지 않습니다. 누가 오늘 뭐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유가 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자유는 서서히 리듬의 붕괴로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늦어진 아침은 점심과 겹치고 점심은 건너뛰거나 대충 해결하게 됩니다. 식사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행위로만 남고 하루의 기준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하루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늘과 어제가 비슷해지고 어제가 그저 그런 하루로 기억됩니다. 기억은 특별한 정보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의 구분, 사건의 순서, 리듬의 반복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장됩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삶에서는 이 구분선이 점점 흐려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움직임의 감소입니다. 혼자 살면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안에서 대부분의 일이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편해서 좋고 몸이 덜 피곤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뇌로 가는 혈류와 자극도 함께 줄어듭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뇌는 아직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 신호가 줄어들면 뇌는 에너지를 아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즉 반응 속도를 늦추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아프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시니어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말의 감소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며 말을 통해 기억을 불러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은 점점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정리되지 않은 채 흩어집니다. 뇌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생각을 점점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수가 줄고 말이 줄수록 생각을 꺼내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것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정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혼자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네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사느냐가 아니라 혼자 사는 삶의 구조가 있느냐입니다. 같은 혼자 사는 삶이라도 하루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움직임이 유지되고 말하는 시간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기억 기능의 저하 속도가 훨씬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즉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은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 고립된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고립은 환경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지 않아도 하루를 설계할 수 있고 자극을 만들 수 있고 뇌를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존의 치매 관리 방식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검사로는 생활의 리듬을 바꿀 수 없고 약만으로는 고립된 하루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건강연구의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야말로 치매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뇌는 환경에 적응하는 기관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오래 버티고 비어있는 환경에서는 조용히 기능을 줄입니다. 다행히 환경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의 시작은 병이 아니라 생활 구조의 붕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은 분명합니다. 무너진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를 종합해보면 혼자 사는 70대 시니어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의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하루의 시작을 고정하는 것. 둘째, 몸을 통해 뇌를 깨우는 것. 셋째, 뇌를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것. 이 세 가지는
돈도 병원도 특별한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고정해야 합니다. 뇌는 자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뇌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는 예측 가능한 하루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뇌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에서는 이 예측 가능성이 쉽게 사라집니다. 오늘은 8시에 일어나고 내일은 10시에 일어나고 모레는 아예 늦잠을 자버립니다. 이 변화는 몸보다 뇌를 먼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침이 흔들리면 하루 전체의 기준점이 사라집니다. 기억은 기준점이 있을 때 제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분일수록 아침은 선택이 아니라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눈을 뜨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물을 한 컵 마시고 몸을 천천히 펴는 것. 이 행동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매일 같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뇌는 이 반복을 통해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몸을 통해 뇌를 깨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 건강은 머리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퍼즐을 풀고 글을 읽고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은 의외로 몸의 움직임입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뇌는 혈류와 산소 공급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다시 활력을 얻습니다. 특히 걷기는 70대 이후에도 가장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자극으로 여러 연구에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뇌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몸이 오늘도 나를 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핵심입니다. 움직임이 사라진 삶에서 뇌는 점점 자신을 접어둡니다. 반대로 작은 움직임이 돌아오면 뇌도 다시 자신을 펼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뇌를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혼자 사는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생각만으로 존재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통해 존재를 확인합니다. 하루 종일 말하지 않는 날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자극을 잃습니다. 생각은 줄어들고 기억을 꺼내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말하는 행위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뇌의 생존 활동입니다. 상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잣말이라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할 일을 말해보고 저녁에는 오늘을 정리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오늘은 잘 버텼다. 오늘도 하루를 살았다. 이 말들은 뇌에게 분명한 신호를 줍니다. 아직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식사도 연결됩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귀찮아서 거르고 대충 아무거나로 때우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식사는 근육 감소뿐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란 하나, 두부 한 조각,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은 작아 보이지만 뇌에게는 매우 큰 변화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생기고 몸이 다시 사용되고 말이 돌아오면 뇌는 다시 자신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치매 예방은 기억을 붙잡는 싸움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원칙들을 하루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지 혼자 사는 70대 시니어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아침부터 밤까지의 흐름을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은 개념으로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막상 혼자 있는 하루에 적용하려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아주 평범한 하루를 기준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뇌를 다시 사용하게 만드는 흐름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완벽한 하루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의 방향만 잡히면 뇌는 그 방향을 따라 천천히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은
뇌에게 하루의 시작을 통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분과 상관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여십시오. 날씨가 좋든 흐리든 상관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뇌는 낮과 밤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 물을 한 컵 마십니다. 천천히 앉아서 마셔도 괜찮습니다. 이 행동은 몸과 뇌를 동시에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의자나 침대 옆에서 팔을 들었다 내리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가볍게 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들이 운동처럼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뇌는 이것을 오늘도 몸을 쓰는 날로 인식합니다. 아침 식사는 많이 먹을 필요도 차려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지켜야 합니다. 단백질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계란 하나, 두부 한 조각, 우유 한 컵,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혼자 먹는 식사일수록 이 기준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의 안정감을 좌우합니다. 아침이 이렇게 지나가면 뇌는 이미 하루의 반은 제자리를 찾은 셈입니다. 그 다음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움직임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운동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낮 시간, 해가 떠 있는 동안입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0분에서 15분,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좋습니다. 숨이 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또는 거의 매일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반복은 뇌에게 또 하나의 기준점을 만듭니다. 이쯤 되면 몸을 쓰는 시간이라는 시간의 표식이 생깁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무, 하늘, 지나가는 사람. 이 모든 정보는 뇌를 자극하는 재료가 됩니다. 점심은 아침과 저녁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기둥입니다. 점심을 거르면 오후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하고 생각은 느려집니다. 점심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단백질이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국, 반찬, 밥이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라도 제대로 먹었다는 인식입니다. 오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의욕이 떨어지는 시간을 겪습니다. 이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 뇌는 다시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주 작은 과제를 하나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을 몇 줄 읽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집안을 정리하며 소리를 내어 말해보십시오. 이건 여기 두자. 이건 필요 없다. 이 말들이 뇌를 다시 깨웁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과하지 않게, 하지만 역시 빠지지 않게. 너무 늦은 시간의 식사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말을 한두 마디라도 해보십시오. 오늘은 이 정도면 괜찮았다. 오늘도 하루를 보냈다. 이 말은 자기 위로가 아니라 뇌의 정리 작업입니다. 말로 정리된 하루는 기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 시간도 가능하면 일정하게 맞추십시오. 수면은 기억을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잠이 불규칙하면 아무리 좋은 하루도 뇌에 제대로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는 특별한 하루가 아닙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뇌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혼자 사는 70대 시니어가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길을 이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는지를 차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고 계십니다. 치매는 갑자기 덮쳐오는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치매를 두려움의 이름으로만 들어왔습니다. 잃어버리는 기억,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미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생각을 멈추고 상상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연구자의 눈으로 보면 치매는 공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조용해지지는 않았는지,
너무 쓰이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혼자 버티고만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는 신호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70대 시니어에게 이 신호는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대신 리듬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대신 말을 걸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고정하는 것, 몸을 다시 사용하는 것, 말하지 않는 날을 만들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뇌는 다시 방향을 잡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만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느끼셨다면 이미 충분히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연구 결과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합니다. 뇌는 아직 사용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다시 반응합니다. 70대 이후에도 혼자 사는 삶 속에서도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실천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빠졌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뇌는 지속보다 방향에 민감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어제 못했으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만 받아야 할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직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산다는 이유로 삶의 질이 낮아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더 또렷하게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뒤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물을 한 컵 마시는 것, 혹은 집 근처를 10분만 걷는 것, 혹은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말을 소리내어 해보는 것, 이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혼자여도 내 기억을 지키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 문장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 선언을 분명히 듣습니다. 아직 쓰이고 있다는 신호를,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아직 방향이 있다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이 채널은 병을 겁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사람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끝까지 존엄하길 바라는 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 전체를 바꾸지는 않을지라도 분명히 방향 하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삶은 생각보다 오래, 생각보다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